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내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경우에 몇 가지 공통점, 특징 같은 게 보이거든요. 어린이 환자 감염률이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치명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뭐가 공통점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잘 활용하면 치료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코로나 관련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그동안 누적된 연구 결과라든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보세요. 참,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고 부르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부르죠. 이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계열입니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는 달리 스스로 성장, 증식할 수 없어서 반드시 숙주가 필요한 병원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시작된 이래 과학자들은 어린이가 성인보다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적은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그 답은 어린이의 건강한 혈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의 일반적인 증상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코비드19의 그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인 증상은 열, 요거 이제 피로감 같은 거죠. 그리고 마른 기침, 이제 호흡이 아주 짧게 헉헉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죠. 자, 그래서 신장 기능 저하나 설사 뭐 이런 것들은 좀 드물긴 합니다. 여기 신장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는 거나 설사 뭐 이런 거는 좀 드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비드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CoV-2에 감염된 사람들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사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코비드19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 명칭이거든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대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17세 이하 어린이가 미국 전역에서 확진된 코비드19 감염의 2%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2,572명의 어린이 중 5.7%만이 병원에 갔고 3명만이 사망했습니다. 과학자 모나글은 어린이의 샘플을 연구하여 일부 성인의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면 어른을 조종하여 어린이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팀은 손상된 뇌피세포에서 방출되는 단백질을 포함하는 코비드19에 걸린 어린이와 성인의 혈장을 분석하여 질병의 가능한 마커를 식별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반응으로 과도한 혈전을 생성할 가능성이 적은 어린이의 혈관을 보호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그의 팀은 실험실에서 어린이와 성인의 혈관 내부 상태를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스코브2에 감염된 배양된 뇌피세포를 취해서 어린이, 건강한 성인, 혈관 질환이 있는 성인의 세 가지 출처에서 혈장에 빠뜨립니다. 완전히. 감염된 세포가 세 가지 유형의 혈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혈관의 신호 전달이 잘못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코비드19를 앓고 있는 많은 성인은 혈관의 응고를 경험하여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이 응고는
혈관을 감싸고 정상적으로 응고를 방지하는 매끄러운 조직인 내피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혈관 그림이거든요. 이 혈관에 요거 혈전이 뭐 이렇게 생겨서 조각이 나중에 요런데 혈관에 이렇게 요거 이제 정맥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혈구들이 못 가게 되니까 이것이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스위스 쥐리 대학의 심장 전문의인 프랑크 루시츠카는 일반적으로 혈전은 부상으로 인한 출혈을 막기 위해서만 형성되지만 내피가 손상되면 혈전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고 말합니다. 루시츠카와 동료들은 사스코브2가 몸 전체에서 발견되는 내피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루시츠카 팀은 사스코브2가 환자의 내피에 감염되어 염증과 응고 징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은 더 조사했지만 내피 문제는 성인의 중증 또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코비드19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론은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같은 내피를 손상시키는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심각한 코비드19에 걸릴 위험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부어 올라왔죠? 그리고 색깔이 뻘겋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은 게 눈에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겨울에 발가락에 동상을 입은 것과 유사한 코비드2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가락의 작은 혈관에 발생한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환자의 혈관을 감염시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5월 21일 논문에 따르면 코비드19 감염 환자의 폐는 H1N1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9배 많은 혈전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는 폐의 모세혈관 내피세포를 침범합니다. 혈전이 몸 전체에 퍼져 중요 기관 내에 혈액 공급을 차단합니다. 코비드19에서는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환자 몸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젊은이도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코비드19 감염을 일으키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응고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흉부 방사선 촬영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코비드19 환자가 폐에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혈액 내 더 높은 수준의 염증 마커, 호중구대 림프구 비율 증가 및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의 혈청 수준 증가가 질병의 심각성과 사망에 관련됩니다. 사이토카인은 주로 면역과 염증에 관여하는데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 조절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분비되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과잉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부릅니다. 케모카인은 사이토카인의 일종인데 혈액세포들을 특정 부위에 몰리게 하는 물질입니다. 코비드19 환자의 질병을 위중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요인은 과염증과 응고가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염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더욱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노인 그리고 노약자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면역 체계가 좀 약한 사람들, 임신한 여성, 사회적 거리 두기로서 보호하자는 그런 메시지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우리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2천만 명이 넘게 감염이 돼서 확진자가 생겼고, 그리고 사망자만 해도 74만 명 이렇게 이를 정도니까 참 무서운 병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방역도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을 만큼 잘 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보면 좀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데,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요즘 비 피해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힘을 내시고요. 하루빨리 피해가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격려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